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라서 또 새학기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A씨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난 4일 입학식을 하고 며칠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아픈가 싶어서 병원에를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꾀병인 것 같아서 억지로 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울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너무 무섭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새학기 증후군인가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이제 8살이라는 건데 새학기 증후군인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학기 증후군이 선생님 정확히 뭔가요?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어른들도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특히나 이렇게 좀 수줍음을 좀 많이 타는 아이라든지 감성적인 아이에게 새학기 증후군이 좀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의 감정을 많이 공유를 못하고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아이처럼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거나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투정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복통을 호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또 이상한 버릇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학교에 가기 싫다 이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낯을 가리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생이에요. 그동안의 유치원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심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잘 관찰을 하고 또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아이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이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새학기 증후군을 그러면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마냥 학교 잠시 쉬어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네.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늦지 않았다고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이 친구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네.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처럼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 친구들이 나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한다. 네. 친구들이랑 어울리기가 어렵다. 이제 친구 관계도 이제 유치원 때 친구와 떨어져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적응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굉장히 큰 엄청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든 직접 찾아뵙고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고 친구들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얘가 좀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는 예를 들면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분리하는 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이 아이만 입학식 끝나고 이제 혼자서 학교 갔다가 네.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있는 게 아니고, 뭐 학교 복도에서 잠깐 기다려준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한번 보러 가면서 안심을 좀 준다든지, 끝날 때 교문 앞에서 데리고 오는 식으로 단계적인 천천히 하는 분리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가 아니구나. 엄마가 아니면 뭐 아빠가 바깥에서 이렇게 나하고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괜찮아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접해서 너무나 이제 그 학교 공부라든지 만약에 네. 예를 들면 나는 한글이 완전히 아주 익숙하지 않은데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앞질러서 모든 다 동화책도 읽고 많은 것들을 해갖고 왔다라고 하면 네. 갑자기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겁나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도 저는 좀 자신감을 주는 입장에서 쉬운 과제를 여러 번 끊어서 수행하게 한 다음에 그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자신감.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엄청난 과제를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쉽게 좀 끊어서 하면서 그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면서 이 아이가 성취감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자와 선생님이 좀 함께 협조하에 이제 해주면 아이가 좀 자신감이 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첫 그 교우 생활을 이제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나이인 거잖아요. 8살이 되면. 진짜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것도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 나이에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분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쉬운 과제나 쉬운 교육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네. 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보호자가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윽박지르거나 타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막 닥달을 하거나. 그렇죠. 너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른들이 윽박지르는 식으로 아니 왜 너는 유별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고 네. 옆에 집 철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똑같이 학교 갔는데 왜 그러니 이러면서 막 타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가뜩이나 위축이 되고 겁이 나 죽겠는데 부모님마저도 자기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의 감정을 정말 공유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당분간은 아이가 잘 적응할 때까지는 저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일상을 학교 생활 패턴에 좀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부모님이. 예, 아이가 학교 기다려야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이가 조금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패턴, 학교 생활에 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가 새로운 교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네. 이 환경에 좀 익숙해지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서운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림 카드 같은 거를 함께 만드는 것도 좋고요. 네. 이야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 전문가는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데 네. 엄마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8살 된 토끼가 있는데 새로운 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아유, 즐거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가고 싶은 그림판으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에 가면 무서운 게 아니고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재밌구나. 이거를 은근슬쩍 계속 이거를 밑바탕에 좀 깔아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고, 만약에 이제 학교를 내년에 간다라고 하면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뭐 7살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씩 하면서 아이가 집단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도 미리 앞질러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이 학습 능력도 길를 뿐더러 두려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고, 부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이제 함께 해준다라는 그 의미에서 아이들이 좀 겁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참 처음 하는 학교 생활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너 애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 있게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선생님?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저희 네. 어른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네. 학교 처음에 입학을 해가지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겪었어요. 지금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왜 이렇게 유별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이야기 치료나 또 우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